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더니 직장인 익명 게시판 어플인 블라인드를 통해서 또다시 2차 괴롭힘을 당한 사례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피해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진행하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힘든 피해 상황을 겪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괴로우시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떤 피해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당하셨는지 네, 정부에 신고까지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네, 조금 설명을 그 당시 상황을 좀 해주실까요? 어, 네,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순 없겠지만, 네, 이제 제 선배로부터, 신입은 1년 동안 주류 회식을 가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고, 네, 또 장기 자랑을 강요했습니다. 아하, 또 신입 때는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아, 물 말고는 모든 취식을 제한당했습니다. 네, 또 화장을 고치거나 양치를 할 때도 선배에게 허락을 받고 가라고 하였고, 아하, 또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네 월급에는 선배에게 잔소리 듣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 아하. 또 본인에게 혼날 때 표정이 마음에 안 드니 표정 관리를 잘 하라는 폭언도 들었습니다. 아니 직장 내에서 선배에게 이러한 취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도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도 신고를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회사 측과 정부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충분히 보호받으셨고 사안에 대한 조사나 해결이 됐습니까? 어,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네. 회사에서 보내온 통보서에 따르면 이제 신고인과 피신고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특정인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 또 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6일 이후 행위여야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주장한 행위들의 대다수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법 시행 이전에는 괴롭힘을 당해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 네. 억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네. 노동청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당시 이제 음. 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제 아. 재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말이 다르다. 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의 일들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사유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과 말만 있었나요? 아니면 관련된 증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됐나요? 증거도 당연히 제출을 했고요. 네. 제가 증거도 한 책 한 권 정도로 제출을 했거든요. 책 한 권 제가 정도요? 예, 그 어허. 선배들이 저희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녹취를 한 건 없지만 예.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아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가해자들이 그 증거를 어떻게 이겼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럼 정확히 증거까지 제출을 했는데도 네, 가해자와 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네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설명이 이제 입장의 차이. 입장의 차이라는 네, 말로. 네네. 아하. 이 부분은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네네. 있어서 제대로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인정도 못 받은 것도 억울하신데 거기에 네네. 덧붙여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블라인드 어플에서 2차 네. 괴롭힘까지 당하셨다고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네. 2차 가해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어허. 저도 자다가 아침에 동기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익명의 어플에 저의 실명을 거론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피해자분의 네,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네. 아, 이제 그 중에 지워지면 자꾸만 올리던데 그만 좀 하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유추해 보건데 이제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뭐 한두 번 올라왔던 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니 블라인드가 그동안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번에 LH 사태 때도 LH 직원이 블라인드에 뭐 국민에 대한 조롱성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가장 이제 핵심이면서 문제가 익명성 보장이라서 누가 올린지 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누가 올린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비겁하게도 그 피해자분의 실명은 또 거론을 했단 말이죠, 이분들이. 그렇죠? 네. 그럼 그리고 말씀 중에 한 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린단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오고 있나요? 네,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현재 6월 15일자로 중앙일보에 제 기사가 어렵게 실렸습니다. 그 아, 예. 이후에 예. 또 블라인드에 저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글이 지속되고 있어서 네.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데요. 네.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블라인드 측도 나름대로의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실명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그분에 대한 차단이나 방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나요? 그 신고가 누적이 되면은 네. 지워지긴 하는데요. 예. 뭐 이미 뭐 캡처를 해두던지 근데 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읽어서 아, 지워도. 네, 이미 다 아는 거죠. 네. 그 앞서 언급하신 보도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요. 네네. 회사 측에서 네. 주장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원들 대상으로 인식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 교육은 하겠다. 그리고 블라인드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주의를 줬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사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주의만 준다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 정도 교육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 날에 이제 휴무인 직원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네.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게 있었던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이제 저의 이름을 거론해서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서도 제가 잠깐 LH 사안을 말씀드렸지만 LH에서는 그래도 누가 올렸는지를 찾기 위한 조사를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그런 글이 안 올라왔고 어느 정도 또 밝혀져서 징계를 받은 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그 정도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뭐 유감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네. 그냥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 블라인드에서의 2차 괴롭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특정인이 이제 없고 네. 제가 그 블라인드 글을 가지고 경찰서에 실제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제 실명이 거론돼 있지만 어차피 이거는 회사 사람들만 보는 거고 네. 뭐 2차로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수사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아하. 지금 뭐 이런저런 제약을 다 떠나서 어떻게 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십니까? 사측에서 처음 저에게 일부 정신과 치료비랑 심리 치료를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약제비를 청구를 하니까 네. 지원을 해준다고 하신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아. 근데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런 일 이후에 그러면 출근과 직장에서의 근무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건강도 그렇고 허위 소문 때문에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나중에 복직은 하고 싶긴 해요. 아하. 복직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좀 조성되기를 바라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 뭐 인터뷰해 주시는 그 피해자분 사례뿐만 네. 아니라 무척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2차 가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요. 네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서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겪어보시니까 도대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법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만 하면 될 뿐이고 네. 인정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데 정말 인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네네. 법이 정말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블라인드의 익명성에 기댄 괴롭힘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회사는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하. 또 아직도 신고가 두려워서 네.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실효성 있는 법이 생겨서 가해자가 편한 세상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 법이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피해 회복 빨리 이루어지시기 바라고 이 사안에 대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블라인드 어플에 의한 2차 가해 괴롭힘 피해자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